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일하다가 임금 체불을 당하거나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다들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부터 하시죠? 그럼 대부분 페어워크나 ATO에 신고하라는 조언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믿고 모든 정보를 넘겼던 그 페어워크마저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주 노동청도 해결해주지 못한 제 사건을 제가 직접 호주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서류를 준비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법원 판결을 받아냈는지 실제 법원에 제출했던 서류들과 타임라인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에 뭐 흔히 도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진행해온 기록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퀸즐랜드 골드코스트에 있는 한 매장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급이 하루 이틀씩 밀리기 시작했고 확인해보니까 법적 의무연금, 슈퍼애니메이션은 단 한 푼도 입금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일하다가 연금도 제대로 못 받고 비자 문제도 안 풀리겠다는 확신이 들던 중 설상가상으로 치아 상태가 너무 악화되었습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될 정도로 어금니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 치료를 위해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 다녀오겠다는 이사를 헤드셰프에게 전달했습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 정당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퇴사 의사를 밝힌 거죠. 그런데 한국에 가서 치료받는 동안 실질적인 금액은 들어오지도 않고 페이슬립만 찍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해서 매장 측에 연락을 하니까 사장은 이제 뚱딴지 같이 너 왜 안 돌아오냐 같은 황당한 소리를 했고 그러더니 말 바꾸면서 제가 일주일 전에 사전 통보를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일방적으로 무단 퇴사로 몰아갔죠. 심지어 연차 수당에서 일주일치를 마음대로 제외하겠다며 자기들이 제시한 억지 합의안에 동의하기 전까지는 원래 줘야 할 전액을 단 한 푼도 입금하지 않겠다면서 인지극을 벌였죠. 그렇게 제 임금과 연금이 통째로 체불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사장 측과 연락 체불 내역 그동안 일한 시간들, 일한 날짜가 찍혀 있는 제 스케줄 시간 모든 정보를 긁어 모아서 호주 노동청인 페어워크에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했어요. 접수 후 일주일쯤이 지났을 때 페어워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관이 사장 측에 연락해보니 사장은 지금 너무 바쁜 시기고 돈도 없다.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전화하라 하면서 뭐 일주일의 시간을 끌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사장 측은 이제 페어워크에 연락마저 씹으면서 완전 잠수를 타버렸어요. 사장이 뭐 배째라고 하니까 페어워크의 태도도 황당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해결 과제를 저한테 고스란히 떠넘긴 채 그대로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뭐 사장이 거부하면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노동청의 무능한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죠. 노동청도 해결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포기하는 대신 이제 어떻게 서류를 신청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혼자서 알아보기 시작했죠. 당시에 타즈메니아로 지역을 옮긴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 호바트 연방법원 건물로 찾아가 절차를 묻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사법 강제력을 가진 호주 연방순회 가정법원에 소장 접수했죠.
이 과정에서 소송을 시작하는 접수 비용 295불이 따로 또 들었어요. 그때 저한테는 이 비용조차 엄청난 스트레스였죠. 내가 정당하게 일하고도 돈을 못 받아서 억울해 죽겠는데 왜 내가 돈을 찾기 위해 내 생돈 30만 원을 법원에 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감도 들고 귀찮음. 하지만 뭐 이대로 무너지면 사장 놈이 그냥 비웃을 게 뻔했기에 이를 악물고 진행을 했습니다. 법원의 소장이 접수되고 상대방한테 재판 잡힌 날짜로 출석하라는 내용을 직접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타즈메니아인데 어떻게 골드코스트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직접 보내냐 해서 레지스터 따로 보내고 진짜 그렇게 보냈는데도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2025년 8월 12일 첫 번째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참 기가 막힌 게 사장한테 연락 한 통 없다가 재판 바로 전날에 사장 측에서 이메일 한 장이 날라왔어요. 뭐 그때 당시에도 역시나 재판을 어떻게든 미루거나 무산시키기 위해서 세틀먼트 프로포설 합의 제안서라는 핑계를 들고 나온 거죠. 이메일 원문은 이랬습니다. 법원 접수비 25불은 주지도 않으면서 오후 5시까지 제한시간 주고 연차 수당은 반토막을 내고 연금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할부로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죠. 법원 재판이 열리면 지들이 100% 불리하다는 걸 직감하고 판을 흐리려고 했던 거죠. 당연히 저는 이 모욕적인 제안을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열린 첫 재판에서 상대방은 대리인, 변호사라는 사람을 내보내 애초에 불법 공제였기에 사장 측은 기한 내에 아무런 증거도 내지 못했고 끝까지 그냥 벌금 공제를 주장했죠. 판사님은 사장 측이 임금과 연금을 체불한 사실 자체를 확인한 뒤에 그 공제가 호주 노동법상 합법적이라는 증거를 일주일 내에 제출하라 라고 명령했죠. 그리고는 최종 재판일을 2025년 8월 26일로 선정했죠. 8월 26일 뭐 최종 재판일 날뭐 결국 사장 대리인 변호사마저도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판사는 저한테 물어봤어요. 사장이 혹시 보낸 메일 받아봤냐? 그래서 상대편이 보낸 서류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적어서 넣어놓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며칠 더 시간을 달라는 그냥 꼼수가 담긴 서류였죠. 그러니까 판사님은 지체 없이 그냥 저의 완벽한 승소를 선언했죠. 판결문에는 일주일 이내에 저에게 밀린 수당과 소송 비용, 이자를 포함한 4,680일 제 통장으로 입금하고 미납된 연금 1,410.82 제 연금 계좌로 일시불 입금하라는 법원 명령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총 1,092불 하나로 약 1,000만 원의 지급 명령을 연방 법원으로부터 쟁취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만 받으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싸움이 사장 측이 이 판결문마저 개무시하고 이메일을 전면 차단한 채 잠수를 타면서 더 잔인한 2라운드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2화에서는 승소 후에 시작된 강제 집행 서류를 혼자서 준비하며 2달 동안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와 무한 서류 탈락, 고통, 그리고 마침내 사장의 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압류 집행장 도장을 받아내기까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